피아노를 치면 너랑 결혼하겠다 라며 모두 앞에서 크게 웃은 여백만장자. 그것은 단지 청소부를 조롱하기 위한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가 도전을 받아들이고 손끝이 건반에 닿는 순간 홀라는 그의 놀라운 재능에 숨죽인 채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 내기의 결말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던 목요일 저녁, 경상남도 창원시 최고급 지역에 자리한 금호 명문 호텔은 별이 내려앉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선 행사를 위해 모인 한국 재계의 거물들로 호텔 로비는 활기찼다. 100년 된 대리석 바닥은 수십 번 왁스칠을 거쳐 거울처럼 반짝였고 그 위로 걸어가는 여인들의 15cm 하이힐 소리가 똑똑 울려 퍼졌다. 윤정숙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부군께서는 건강하신지요? 박진성 그룹 회장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가 윤정숙의 남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몇 달째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한국 최고의 명문가 자재들이 몰려들었다. 여성들은 최신 유행의 한복 드레스나 몸에 꼭 맞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허했고 악수는 형식적이었다. 이곳에서는 진심이란 가장 값비싼 사치품이었다. 올해 정그룹의 장학금은 50억이라던데 세금 회피용이겠지? 한 여성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녀의 입술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연회장 중앙에는 한국 전통 민화에서 영감을 받은 화려한 꽃꽂이가 놓여 있었다. 백합, 국화, 그리고 진귀한 청금화가 어우러진 장식은 한 서민 가족이 1년을 살 수 있는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 밤의 모순을 완벽하게 상징했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에서 부유한 이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아이러니 무대 위에는 검은 윤기가 흐르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홀로 놓여 있었다. 연주자를 기다리는 피아노는 마치 그날 밤의 사건을 예견하듯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피아노가 곧 이 화려한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임을. 오늘 기부된 모든 금액은 소외된 노인분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행사 진행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참석자 대부분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행사는 단지 사업상 필요한 사교의 장일 뿐이었다. 옛 양반 가문 출신인 김옥분 할머니는 구석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시절에는 적어도 겉모습이라도 예의를 차렸는데 요즘 부자들은 돈만 있지 도리는 모르는구나. 그녀의 말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운명의 실타래는 이미 꼬이기 시작했다. 이 빛나는 세계와 그림자 세계가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충돌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오늘 밤 모두가 절대 잊지 못할 한 남자가. 강동혁은 청소 카트를 조심스럽게 밀며 호텔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카트의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괴롭혔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처럼 어긋나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카트를 살펴보았지만 곧 체념한 표정으로 다시 밀기 시작했다. 수리를 요청해도 관리자는 귀찮아할 뿐이었다. 강씨, 연회장 쪽 비워진 잔들 치우고 화장실 청결 상태도 확인해. 오늘은 VIP들이 많아. 청소부 관리자인 초의 반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다. 동혁은 고개만 숙여 답했다. 이 세상에서 그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30년, 인생, 그중 5년을 이 호텔에서 보냈다. 한때는 그도 꿈이 있었다. 경남예술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며 국제 콩쿠르를 준비했던 그였다. 하지만 암으로 쓰러진 어머니와 끝없이 쌓여가는 병원비 앞에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학교를 중퇴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이 호텔에서 일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은 빚은 그를 올가매었다. 동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쇼팽의 녹턴을 완벽하게 연주했던 손가락들이 이제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청소용, 화학약품은 그의 손을 망가뜨렸고 그의 영혼도 함께 갉아먹고 있었다. 연회장으로 들어서며 동혁은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눈에 띄지 않도록 벽을 따라 움직였다. 이것이 그의 생존법이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는 오랜 경험으로 손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김상우 회장 셋째가 또 마약 스캔들이래. 이번엔 경찰도 어쩔 수 없다던데. 한 여성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에이, 돈 많은 집 자식들은 다 그렇지. 어차피 삼성 출신 판사가 담당이라며 몇 개월 안에 풀려나겠지. 다른 여성이 비웃듯 대답했다. 동혁은 마치 귀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듣지 않는 척, 보지 않는 척.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호텔 직원 규정 첫 번째 조항. 고객의 대화는 절대 듣지 않은 것으로 한다. 홀 끝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바라보며 동혁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피아노를 만져보지 못했던가. 가끔 그는 한밤중에 연회장이 텅 비었을 때 그 피아노 앞에 몰래 앉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 CCTV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고 들킨다면 즉시 해고될 것이 분명했다. 저기요.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그를 향했다. 이 테이블 좀 치워요. 벌써 10분째 기다리고 있잖아요. 동혁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움직였다. 그 여성은 그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움직이는 청소 도구일 뿐이었다. 인간이 아닌. 죄송합니다, 손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니,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혁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 그는 그림자처럼 사람들 사이를 떠돌며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지웠다. 아무도 그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청소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그날 밤 동혁은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한 순간이면 충분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연회장의 공기가 변했다. 윤서현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태강그룹의 상속녀였다. 그녀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일시에 멈추었다. 30세의 나이에 이미 그녀는 호텔 체인, 건설사 제약회사를 포함한 수십 개 기업을 관리하는 제국의 여왕이었다. 윤 회장님 오셨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서현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드레스는 피의 색깔을 닮은 진홍색이었다. 한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손수 제작한 이 드레스는 전통 한복의 우아한 선과 서양 이브닝 드레스의 화려함을 완벽하게 융합시켰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복잡한 전통 스타일로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조선시대 왕비의 것을 본떠 만든 작은 진주 장식이 빛났다. 서현의 목과 손목에는 태강그룹의 보석 계열사에서 특별 제작한 다이아몬드가 반짝였다. 그중 목에 걸린 푸른 달 다이아몬드는 일반 가정이 100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동혁은 그녀의 등장에 긴장했다. 그는 서현의 평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했지만 냉혹하고 계산적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얼음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한 번은 호텔 직원이 그녀의 커피를 쏟아 즉시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그 직원은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서울의 어떤 호텔에서도 일하지 못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세련되었지만 그 밑에는 강철 같은 냉정함이 숨겨져 있었다. 태강그룹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혁은 그녀의 말에 담긴 위선을 느낄 수 있었다. 태강그룹은 지난해 수천 명의 노인 노동자를 해고하며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퇴직금마저 깎아버렸다. 그의 어머니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다. 서현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연회장을 돌아다녔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가짜였고 악수는 형식적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는 완벽한 각도로 포즈를 취했다. 그것은 수천 번 연습한 결과였다. 윤 회장님, 새 리조트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정치인이 물었다. 강원도 자연보호구역 말씀이신가요? 진행 중입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서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동혁은 벽 가까이 붙어서 움직이며 그녀를 멀리하려 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서연이 한 사업가와 대화를 나누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을 때 그녀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이던 동혁이 있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서연의 몸이 동혁과 부딪히면서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기울어졌다. 황금빛 액체가 그녀의 값비싼 드레스 위로 흘러내렸다. 진홍색 드레스 위에 금빛 얼룩이 피어났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동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 끝났음을 직감했다. 황금빛 샴페인이 진홍색 드레스 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동혁의 눈에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다. 뭐야 이게? 서현의 외침이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다. 분노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동혁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치 나부로 만들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5년간 쌓아온 그의 직장 생활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제가 치울게요. 제발. 서현은 마치 처음 보는 생물체를 보듯 동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너 지금 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녀의 말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이런 불상사가 행사 진행자가 황급히 다가오며 말했지만 서현의 손짓 한 번에 입을 다물었다. 연 회장의 다른 손님들은 점점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나타났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값비싼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은밀한 즐거움이 감돌고 있었다. 사모님, 제가 드레스 세탁비를... 동혁은 자신의 주급 전체를 포기할 각오로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깨달았다. 그의 한 달 월급조차 이 드레스의 단추 하나 값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서현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세탁비? 이게 일반 세탁소에 맡길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이건 파리에서 직접 공수한 한정판 드레스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혁은 그제서야 드레스의 정교한 디테일을 제대로 보았다. 손으로 수놓은 듯한 진주 장식, 완벽한 재단선, 그리고 특별히 염색된 듯한 진홍색 천, 정말 예술작품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술작품을 망쳐버렸다. 아버지가 파리 출장길에 특별히 사오신 거예요. 서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 때문이었다. 동혁은 순간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그녀의 말은 끝맺어지지 않았다. 곧 서현은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차갑게 돌변했다. 이런 쓸모없는 것에 내 감정을 낭비할 순 없어. 동혁은 그 순간 이상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여인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그녀의 다음 말에 산산이 부서졌다. 너 이름이 뭐야? 서현이 차갑게 물었다. 강동혁입니다. 그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강동혁. 그녀는 그의 이름을 마치 독을 씹는 듯이 내뱉었다. 오늘부로 너는 이 호텔에서 해고야. 아니, 태강그룹 계열사 어디에서도 취직하지 못할 거야. 곧새 동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강그룹은 너무 거대해서 그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른 대기업에서도 취직이 거의 불가능했다. 특히 그의 나이와 학력으로는. 회장님, 제발. 동혁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눈앞에 어둠이 내려앉는 듯했다. 감히 애원이라도 하는 거야? 서현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연 회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심지어 배경음악마저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기나 해. 동혁은 손을 비비며 고개를 떨구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과 위신은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의 체면을 구겨버렸다. 그것도 수백 명의 증인들 앞에서. 청소부 주제에 감히 서현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만큼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이 드레스를 입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다는 걸 알아? 이번 주 금요일에? 동혁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정적 속에서 누군가 낮게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서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연 회장 전체에 말했다. 이런 불쾌한 광경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태강그룹은 항상 최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아니 오히려 재미있네요. 한 중년 남성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윤 회장님의 화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손님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평범한 파티에 벌어진 재미있는 해프닝에 불과했다. 동혁의 인생이 망가지는 순간이 그들에게는 오락거리였다. 서현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으나 곧 상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렇죠, 정 부회장님. 사실 제가 좀 과민 반응을 보였나 봅니다. 서현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강. 그녀는 일부러 동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다. 강동혁입니다. 동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래 강동혁 씨. 서현은 그의 이름을 마치 입에 담기 싫은 것처럼 발음했다. 당신은 이 호텔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죠? 5년입니다, 회장님. 동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5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한다니 정말 놀랍네요. 서현의 말에 다시 한번 웃음소리가 연 회장을 채웠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꿈이 청소부였나요? 동혁은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서현의 질문은 그의 자존심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위치와 그의 위치는 너무나 달랐다. 대답 못하겠어요. 서현은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였다. 아, 혹시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뭔가 비밀스러운 능력이라도? 그녀의 비꼬는 말투의 주변에서 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사실 서현은 이미 동혁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동혁은 그저 그 과정의 희생양이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동혁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서현은 그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어 올렸다 봐야 됐어요. 이제 지루해졌네요. 서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연 회장 손님들은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이 광경은 내일 소셜미디어에 퍼질 것이 분명했다. 잠깐만요. 서현의 눈이 갑자기 번쩍였다. 그녀는 무대 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동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서현은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서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마치 겨울 한파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는 동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청소부 아저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현이 갑자기 연 회장 전체를 향해 물었다. 왠지 평범해 보이지 않지 않나요? 동혁은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원형 경기장의 중앙에 선 검투사처럼 느껴졌다. 그의 주위로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들이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다. 모르겠는데요. 한 젊은 여성 기업인이 말했다. 그냥 평범한 청소부처럼 보이는데요. 서현은 가볍게 웃었다.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재능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어쩌면 밤에는 유명한 가수일지도? 다른 사람이 말했고 연 회장의 웃음소리가 다시 퍼졌다. 동혁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력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찼다. 마치 유리상자 안에 전시된 동물처럼 느껴졌다. 모든 사람이 그를 구경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를 판단하고 있었다.
아니면 비밀 스파이? 또 다른 목소리가 농담을 던졌다. 그것도 아니면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효과를 높였다. 숨겨진 천재. 이 말에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청소부가 천재라니 얼마나 우스운 생각인가. 동혁은 자신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년간 쌓아온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기 동혁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발 그만. 말도 할 줄 아네요. 서현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너무 놀리는 것 같나요? 기분 나빠요. 동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었다. 알아요. 우리가 조금 과했네요. 서현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다. 당신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싶어요. 동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공정한 기회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런 자선 행사에는 항상 문화 공연이 있잖아요. 서현이 말했다. 우리가 초청한 피아니스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동혁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했다. 이 아저씨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서현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보라고요.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다. 모두가 이 터무니없는 제안에 재미있어 했다. 청소부가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한다니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 될지 상상하고 있었다. 제발. 동혁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왜요? 못하나요? 서현은 그를 비웃었다. 당연하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피아노를 칠 줄 알겠어요? 피아노는 교양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악기니까요. 동혁의 눈에 순간 뭔가가 스쳤다. 분노, 슬픔, 혹은 다른 무언가. 서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저 표정 좀 봐요. 서현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뭔가 건드린 것 같네요. 동혁은 무대 위의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음악이 가득했던 날들, 피아노 건반 위를 날아다니던 그의 손가락들, 관객들의 박수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 이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서현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즐기고 있었다. 서현은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를 바라본 후 다시 동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붉은 입술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어떤 사악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만 생각해보니 더 재미있는 제안이 있네요. 서현은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만약 서현은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만약 이 청소부 아저씨가 프로 피아니스트보다 더 잘 연주한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효과를 높였다. 제가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순간 연 회장이 폭발하듯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일부 손님들은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흘렸다. 한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태강그룹의 후계자가 청소부와 결혼? 이보다 더 우스운 농담이 있을까? 이건 정말 최고예요. 한 유명 방송인이 소리쳤다. 내일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세요. 윤 회장님. 서현은 우아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농담이 얼마나 재미있게 받아들여졌는지 만족스러워 보였다. 어때요, 여러분? 좋은 내기 아닌가요? 동혁은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무언가 깊이 묻혀있던 감정.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자부심. 다들 들었죠? 서현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청소부가 피아노를 프로보다 잘 친다면 제가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 이 순간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실히 화제가 될 것이었다. 재벌 상속녀의 충격적인 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근데 이 아저씨 정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건가요? 누군가 물었다. 서현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물론 아니겠죠. 그게 바로 이 농담의 포인트인데요.
동혁은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5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연주했던 날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참가한 콩쿠르였다. 그는 3등을 했지만 상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꿈을 접고 2개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한때 그가 사랑했던 음악은 멀어져 갔다. 저기 청소부 씨? 서연이 그를 부르며 생각에서 끌어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요? 설마 정말 도전할 생각은 아니죠? 동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연이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결연함, 존엄성,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불꽃. 어머, 서연이 과장되게 놀란 척했다. 정말 생각하고 있나요? 이거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 연 회장의 다시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몇몇 손님들은 동혁의 변화된 태도를 눈치챘다. 여러분, 이건 세기의 대결이 될 것 같네요. 서연이 말했다. 청소부대 피아니스트 다윗과 골리앗의 현대판. 동혁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러나 완전히 죽지 않았던 무언가. 그의 음악, 그의 열정, 그의 진정한 자아. 하지만 당연히 당신은 감히 도전하지 못하겠죠. 서현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청소만 할 줄 알지. 음악,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교육받고 세련된 사람들을 위한 것. 연 회장의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지루해하며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이 해프닝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동혁은 여전히 무대 위에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피아노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현은 동혁이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났다. 그녀는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하찮은 청소부를 완벽하게 굴욕시켰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조용히 사라져야 했다. 뭐 해요? 아직도 서 있어. 서현이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이제 당신 자리로 돌아가서 청소나 계속하세요. 우리가 가진 재미있는 시간은 끝났어요. 동혁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의 온몸에 잊고 있던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동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도전하겠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동혁에게 향했다. 서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것처럼 동혁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혁의 목소리는 이제 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아노를 연주하겠습니다. 서현의 웃음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유리가 깨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였다. 정말이요, 당신이?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손님들도 다시 웃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조금 어색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서연이 손짓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오락거리가 될 것 같네요. 동혁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다리는 무거웠고 각 걸음마다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 주었다. 호기심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저봐, 서현이 속삭였지만 충분히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정말 하려고 해요. 이건 진짜 볼만하겠는데. 동혁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척했다. 그의 모든 주의력은 이제 피아노에 집중되어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자신이 피아니스트임을 느꼈다. 청소부가 아닌
음악가로서 무대에 도착한 동혁은 잠시 피아노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최고급 모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피아노의 표면을 쓰다듬었다. 피아노의 광택 나는 검은 표면은 거울처럼 그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빨리 좀 해봐요. 서현이 참을성 없이 말했다.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동혁은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의자 높이를 조절하고 등을 똑바로 폈다. 그의 손이 건반 위에 올라갔다. 완벽한 자세였다. 프로 피아니스트의 자세.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앉은 동혁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의 정적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강렬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속삭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긴장된 기대감만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서현은 자신의 자리에서 미소를 지우지 못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빛났다. 그녀는 가볍게 샴페인 잔을 들어 동혁을 향해 건배하는 신용을 했다. 잠깐만요. 서현이 갑자기 말했다. 청소부 씨, 당신 이름이 뭐였죠?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동혁은 건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강동혁입니다. 아, 강동혁 씨. 서현이 그의 이름을 천천히 발음했다. 오늘 밤에 스타가 될 준비 되셨나요? 몇몇 손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서현의 비웃음에 동조하듯 그들의 얼굴에도 조롱의 미소가 번졌다. 동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펴고 다시 접었다. 그의 손은 오랫동안 청소 도구를 다루느라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음악의 기억이 살아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피부 아래 흐르는 혈관마다 옛 기억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서현은 그의 침묵에 약간 짜증이 난 듯했다. 그녀는 웃음소리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동혁의 평온한 태도는 그녀의 기대를 배반했다. 모두들 핸드폰 카메라 준비하세요. 서현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건 정말 기록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부의 도전,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몇몇 손님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모드로 전환했다. 이들에게 동혁은 인간이 아닌 단지 재미있는 콘텐츠 소재에 불과했다. 동혁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얹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금호 명문 호텔의 연회장에 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음악원의 연습실에 있었다. 타이차우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습하던 날들, 쇼팽의 에튜드를 밤새 반복하던 시간들, 그리고 그의 첫 독주회에서 느꼈던 그 설렘. 청소부 씨,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서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설마 악보가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면 공연 공포증? 동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다. 마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그러나 완전히 꺼지지 않았던 열정의 불꽃. 이제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살짝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5년 동안 억눌러온 욕망이 마침내 해방되려는 떨림이었다. 연회장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숨을 참은 것 같았다. 동혁의 주위로 무형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서현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동혁의 태도가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과 자신감이 그에게서 느껴졌다. 여러분, 서현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우리의 청소부 음악가가 곧 연주를 시작할 것 같네요. 모두 귀를 막을 준비 되셨나요? 몇몇 손님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이전보다 작았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 순간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정적이었다. 서현이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악의적인 장난기가 빛났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겠는데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오, 당연하죠? 서현의 친구 중 한 명인 이지아가 대답했다. 그녀는 유명 화장품 회사의 상속녀였다. 지아 언니,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 SNS에서 대박 날 것 같아요.
지아는 최신형 아이폰을 꺼내 동혁을 향해 들고 있었다. 물론이죠. 태강그룹 공식 계정에 올릴까요? 아니면 개인 계정? 서현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일단 개인 계정이 좋겠어요. 나중에 반응 보고 회사 계정에도 올릴 수 있으니까. 동혁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피아노와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갑자기 앞쪽 테이블에서 중년 남성이 일어섰다. 그는 한국 최대 건설회사의 부회장인 김도진이었다. 이 상황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볼까요? 서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의미로요, 김 부회장님? 도진은 웃으며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들었다. 500만 원이요. 이 청소부가 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면 제가 직접 주겠습니다. 연 회장의 놀라움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500만 원은 동혁에게 2달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이거 좋은데요. 서현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누구든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하실 분. 1천만 원. 다른 기업인이 소리쳤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1천만 원을 걸겠습니다. 단 그가 첫 30초 안에 도망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더 많은 웃음소리가 연 회장을 채웠다. 손님들은 이제 이 상황을 일종의 게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자들의 게임, 그들에게는 별것 아닌 돈을 걸고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파는 게임. 2천만 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단 클래식 곡이어야 합니다. 쉬운 동요 같은 건 안 됩니다. 서현은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그녀의 눈은 즐거움으로 빛났다. 이 상황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오락거리로 발전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강 씨? 서현이 동혁을 향해 물었다. 당신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벌 기회는 없었을 텐데 이건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이에요. 동혁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깊은 분노였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소리였다. 청소부 씨, 서현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렇게 많은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빚을 갚거나. 동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결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존심의 불꽃이었다. 김 부회장님의 제안을 더 들어볼까요? 서현이 말했다. 아마 더 재미있는 조건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도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 청소부가 정말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청소부보다는 나은 자리죠. 그렇지 않나요? 연 회장의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눈에 동혁은 인간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오락거리였다. 가난한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3천만 원, 또 다른 목소리가 연 회장 뒤쪽에서 외쳤다. 3천만 원이면 이 사람 1년 월급보다 많을 텐데 어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돈을 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마치 경마장에서 말에 돈을 거는 것처럼 그들은 동혁의 인생을 게임으로 만들고 있었다. 4천만 원, 5천만 원, 금액은 점점 높아졌지만 그들의 인간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동혁의 손이 피아노 건반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값비싼 옷, 화려한 보석, 완벽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뒤에 숨겨진 추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정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이었다. 아니요. 동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그의 발언에 모두가 놀란 듯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서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동혁의 목소리는 이제 더 확신에 차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깊은 확신과 존엄성이 느껴졌다. 서현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동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당혹스러워 보였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가난한 청소부가 거액의 돈을 거절한다니 그녀의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안 받겠다고요? 5천만 원을? 서현이 거의 비웃듯이 물었다.
그럼 뭘 원해요? 더 많은 돈? 아니면 제가 말한 결혼이 정말 마음에 드나요? 연 회장의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동혁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그들의 놀이를 방해하고 있었다. 저는 단지 윤 회장님이 약속을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 동혁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약속이요? 서현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아, 결혼 말씀이신가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청소부 씨. 설마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죠. 저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동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든 분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현은 이제 완전히 짜증이 난 듯했다. 이봐요. 이건 그냥 재미있는 농담이었다고요? 제가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동혁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연 회장의 묘한 정적을 가져왔다. 몇몇 손님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이건 그냥 게임이었어요. 서현이 말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당신만 빼고. 게임이라면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혁이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규칙은 지켜져야 하고요. 서현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당신 정말 뻔뻔하군요. 지금 제게 도덕 강의를 하는 건가요? 동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피아노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건반 위에 얹혔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윤 회장님께서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프로 피아니스트보다 더 잘 연주하면 저와 결혼하시겠다고요. 연 회장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모두가 서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린 듯했다. 좋아요, 서현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번 쳐보세요. 어차피 당신은 실패할 테니까. 그리고 그때는 모두 당신의 한심함을 보게 될 거예요.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죠? 서현이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음악을 알겠어요? 제 말은 서현이 이를 악물며 계속했다. 그냥 우리 모두의 시간을 아끼는 게 어떨까요? 3개의 음표를 치고 사진 몇 장 찍고 그리고 당신은 청소 카트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어때요? 동혁은 대답 대신 자세를 바로 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졌고 어깨는 이완되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 피아니스트의 자세였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서현은 여전히 비웃음을 띄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작은 불안감이 스쳤다. 동혁의 태도가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자신감이 그에게서 느껴졌다. 초빙한 피아니스트에게 누가 알려줬나요? 서현이 행사 진행자에게 물었다. 그도 이 상황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동혁은 모든 대화를 듣지 않는 척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피아노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건반을 경건하게 쓰다듬었다. 스타인웨이 모델 D, 세계 최고의 콘서트용 그랜드 피아노였다. 270cm의 웅장한 길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소리, 섬세한 터치 감각. 그가 음악원 시절 꿈꾸던 바로 그 피아노였다. 건반의 매끄러운 표면이 그의 손가락 아래서 차갑게 느껴졌다. 흑백의 건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를 반겼다. 동혁은 무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그의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 봐요, 정말 연주할 셈인가 봐요. 서현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정말 예상 밖이네요. 동혁은 귀를 기울였다. 피아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음색, 액션, 페달의 반응, 모든 것이 완벽했다. 최고급 호텔답게 악기, 관리도 인류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연주할 곡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의 레퍼토리는 5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 그 기억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그가 한때 사랑했던 모든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연주할 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어때요?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원래 청소부는 청소만 잘하면 되니까요. 동혁의 귀에 그녀의 말은 이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음악의 세계, 그가 진정으로 속한 세계로. 갑자기 동혁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연주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피아노의 키 액션을 느끼고 있었다. 각 건반의 무게에 되돌아오는 속도, 이 모든 것이 연주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 피아니스트라면 누구나 연주 전에 하는 확인 과정이었다. 서현은 이 모든 것을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약간 불안해 보였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혹시 정말 칠 줄 아는 건가요? 서현 옆에 있던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현은 웃으려 했지만 그녀의 웃음은 이전보다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청소부가? 그녀의 말은 끝맺어지지 않았다. 동혁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가의 눈빛이었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서현이 참을성 없이 물었다. 신의 영감이라도 기다리는 건가요? 동혁은 처음으로 그날 밤 서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진지했고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윤 회장님,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은 서현을 완전히 당황시켰다. 그녀는 동혁이 간단한 동요나 초보자 수준의 곡을 어설프게 연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레퍼토리를 물어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뭐라고요? 서현이 놀라서 되물었다. 어떤 곡을 연주해 드릴까요? 동혁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서현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다. 이 상황은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 청소부는 벌벌 떨며 자비를 구하거나 아니면 서툰 연주로 자신을 망신시켜야 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프로 연주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아무거나요. 서현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통제력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생일 축하 노래라도 치세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연회장에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웃음이었다. 모두가 이 상황에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동혁은 웃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피아노 의자의 높이를 마지막으로 조절했다. 그는 등을 곧게 폈고 손목은 자연스럽게 둥근 형태를 유지했다. 그의 모든 자세는 오랜 훈련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심지어 웨이터들조차 움직임을 멈추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이 청소부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동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호텔의 연회장에 있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마지막 독주회 무대에서 있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앉아 그를 지켜보던 날이었다. 그날 그는 생애 최고의 연주를 했다. 어머니를 위한 연주였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동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건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것이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깜박여 눈물을 감추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였다. 윤 회장님을 위해 동혁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엄성이 담겨 있었다. 특별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서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조롱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이 청소부에게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동혁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다. 그가 첫 음을 누르기 전 짧은 순간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의 손에 고정되었다. 이 곡은 동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곡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동안 억눌려 있던 영혼의 외침이었다. 피아노 의자의 가죽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웠다. 동혁은 그 느낌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진짜 피아노 의자, 진짜 그랜드 피아노, 진짜 무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감정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리가 그에게서 멀어졌다. 마치 수중에 잠긴 것처럼 주변의 웅성거림과 속삭임이 희미해졌다. 오직 그와 피아노만이 존재하는 세계가 만들어졌다. 동혁은 손가락을 다시 한번 펴고 접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다. 청소용품과 화학약품으로 인해 갈라진 피부,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이것은 더 이상 피아니스트의 손이 아니었다. 그러나 손가락 아래 근육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무수한 시간 동안 반복한 움직임, 완벽을 향한 끝없는 훈련. 이제 그만 웃기고 연주나 시작해요. 서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하지만 동혁의 귀에는 그저 배경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었다. 10년 전 음악원 연습실에서 매일 밤 늦게까지 피아노를 치던 시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음악 선생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동혁아, 피아노는 그저 악기가 아니야. 그것은 네 영혼의 연장이지. 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피아노가 대신 말해줄 거야. 정태영 교수. 부산예술대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피아노 교수였다. 그는 동혁의 재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다. 교수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동혁에게 특별 장학금을 마련해 주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될 아이라고 그는 항상 말했다. 교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동혁은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진 후 교수님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동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눈을 깜빡여 눈물을 감추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연주 전 긴장을 푸는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의 몸은 점점 이완되었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졌다. 그의 손은 이제 건반 위에서 완벽한 위치를 찾았다. 5년이 지났지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주변의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수백 개의 시선을 느꼈다. 호기심, 의심, 조롱, 혼란, 다양한 감정을 담은 시선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음악만이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악보를 볼 수 있었다. 그가 연주하려는 곡의 모든 음표가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것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2악장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곡,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들려달라고 부탁했던 곡. 동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청소부 강동혁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아니스트 강동혁의 눈빛이었다. 이 곡은 그가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연 회장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제 어머니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첫 음표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소리였다. 동혁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건반 위를 움직였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D번 2악장의 시작은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 첫 화음만으로도 연 회장의 공기가 변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멜로디였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친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하지만 그 연주 방식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동혁의 터치는 완벽했다. 각 음표는 정확한 무게와 깊이로 연주되었고 프레이징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서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생일 축하 노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문적인 수준의 연주였다. 저게 정말 서현의 친구 지아가 속삭였다. 저 청소부가 연주하는 거야? 동혁의 손가락은 점점 더 복잡한 패시지로 움직여갔다.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점차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그의 왼손은 깊은 베이스라인을 그려나갔고 오른손은 감정이 넘치는 멜로디를 노래했다. 그의 연주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담은 연주였다. 연 회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웃음소리, 속삭임, 심지어 잔 부딪히는 소리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동혁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웨이터들도 자신의 일을 멈추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동혁은 이제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 있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그의 몸은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영혼은 음악과 함께 날아오르고 있었다. 라흐마니노프의 곡이 클라이맥스로 향해 갔다. 동혁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건반 위를 날아다녔다. 화려한 아르페지오, 복잡한 코드 진행, 그리고 감동적인 멜로디 라인. 그의 테크닉은 완벽했다. 마치 그가 한 번도 피아노에서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서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청소부가 그녀가 몇 분 전까지 조롱하던 그 사람이 세계적인 수준의 피아니스트처럼 연주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서현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동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노년의 여성 한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유명한 음악 평론가였던 박현숙 여사였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들어본 연주 중 가장 감동적인 것 중 하나예요. 동혁의 연주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모든 감정이 드러나 있었다. 슬픔, 그리움, 후회, 사랑. 그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그 음악 속에 담겨 있었다. 첫 곡이 끝나갈 무렵 동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쇼팽의 녹턴 스무번 시으 단조,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곡이었다. 그의 연주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의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다. 누군가 믿을 수 없어 라고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고 속삭였다. 동혁은 그 모든 것을 듣지 못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던 시절, 그가 음악만을 꿈꾸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목소리였다. 쇼팽의 녹턴이 점점 깊이를 더해갔다. 처음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친숙한 멜로디였지만 동혁의 손끝에서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변모했다. 그는 쇼팽의 곡에 자신만의 해석을 더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재창조였다. 연주가 중반을 지나면서 동혁의 테크닉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마치 나비가 꽃 위를 날아다니듯 우아하게 움직였다. 복잡한 장식음들, 미묘한 다이내믹의 변화, 감정이 넘치는 루바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연회장의 손님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 조롱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일부 손님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고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혁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정말 청소부인가요?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아니면 우리가 속은 건가요? 그의 말에 대답은 없었다. 모두가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다. 동혁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었다. 서현은 이제 완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가 조롱했던 청소부는 사실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현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친구 지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아의 얼굴도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동혁은 쇼팽의 녹턴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5년 만의 연주는 그의 몸에도 부담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를 찾은 듯한 기쁨의 빛. 그리고 그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 피아노 테크닉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곡이었다. 엄청난 속도와 정확성을 요구하는 이 곡은 전문 피아니스트들도 두려워하는 난곡 중 하나였다. 동혁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그는 한 음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종소리를 묘사하는 반복되는 음형, 화려한 패시지들, 그리고 높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도약,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연회장에 있던 한 음악 전문 기자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급하게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세기의 발견이라는 제목이 그의 화면에 쓰여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죠? 기자가 옆 사람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동혁이요. 이 호텔 청소부라고 했어요.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세계적인 소식이 될 거예요. 저 청소부는 우리가 수십 년간 기다려온 한국의 음악 천재입니다. 동혁의 연주는 계속해서 청중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음악과 함께 움직였고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감이 번졌다. 오랫동안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다시 한번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순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을 그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가 청소부이든 피아니스트이든 그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캄파넬라의 마지막 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동혁은 더 높은 차원의 음악으로 나아갔다. 그는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열정을 연주하고 있었다. 고통과 투쟁,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그린 이 곡은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 같았다. 첫 음부터 청중들은 또 다른 차원의 연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교의 과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의 표현이었다. 베토벤의 깊은 감정, 그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희망. 동혁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연주에 담아냈다. 연회장에 있던 한 노년의 남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전 지휘자였던 김성훈 선생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50년이 넘는 제 음악 인생에서 김 선생이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이런 연주는 단 몇 번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선물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동혁의 음악은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영혼을 흔들고 있었다. 서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가 조롱했던 청소부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의 피아니스트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동혁의 손가락은 마치 건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였다. 그의 테크닉은 완벽했다. 오른손의 트릴은 마치 새의 지저귀처럼 자연스러웠고 왼손의 옥타브 진행은 지진처럼 강렬했다. 그는 피아노의 모든 가능성을 끌어내고 있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의 다이내믹 컨트롤이었다. 가장 부드러운 피아니시모에서 가장 강렬한 포르티시모까지 그는 모든 음색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마치 피아노가 아닌 전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은 청소부가 아니에요. 한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그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아니, 대가예요. 동혁의 연주는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갔다. 베토벤의 소나타가 클라이맥스로 향해 가면서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정이 번졌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움,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연회장에 있던 스마트폰들이 이제 모두 동혁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 청소부에서 피아니스트로 변신한 남자의 경이로운 이야기. 저는 저 사람을 알아요. 갑자기 한 노년의 여성이 말했다. 그녀는 유명한 음악평론가였던 박현숙 여사였다. 5년 전 부산 음악 콩쿠르에서 그를 보았어요. 모두가 그에게 빛나는 미래를 예상했죠. 하지만 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박 여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음악계에서는 그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추측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여기 있었군요. 청소부로 동혁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 있었다. 베토벤의 소나타가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 가면서 그의 연주는 절정에 달했다. 마치 폭풍우 같은 패시지들, 번개처럼 빠른 스케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해방의 순간.
그의 음악은 인간 영혼의 모든 깊이를 표현하고 있었다. 베토벤 소나타의 마지막 화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연회장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치 모두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동혁은 천천히 피아노에서 손을 들어올렸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5년 만의 연주는 그의 몸에 큰 부담이 되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들이 항의하듯 아파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순간 연회장이 폭발했다.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두 사람,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감동과 경외감에서 나오는 열렬한 박수갈채였다. 브라보! 음악평론가 박현숙 여사가 외쳤다. 브라보!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외침에 동참했다. 브라보! 브라보! 연회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동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관객들을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피아니스트의 예의 바른 인사였다. 그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서 있는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존경을 표했다. 몇 분 전까지 그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재능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동혁은 천천히 서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고 눈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동혁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동혁은 그녀에게 걸어갔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윤 회장님, 동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제 연주가 마음에 드셨나요? 서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마침내 그녀는 겨우 대답했다. 네, 정말 놀라웠어요. 감사합니다. 동혁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제 우리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서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프로 피아니스트보다 더 잘 연주한다면 그녀는 그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동혁 씨, 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혁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자신감만이 있었다. 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동혁이 말했다. 저는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연 회장의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저는 단지 한 가지만 원합니다. 동혁이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부 강동혁이 아니라 피아니스트 강동혁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자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피아니스트 강동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훌륭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혁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한국 문화에서 가장 높은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후계자가 청소부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연 회장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동혁의 연주가 아닌 그의 인간적인 위엄에 대한 박수였다.